안녕하세요. AI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개발자입니다. 이번에는 LLM이 업무 환경을 휩쓸면서 바뀐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자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걸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24년도부터 25, 26년도를 거쳐오면서 코드를 직접 만드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체감상 저의 경우에는 LLM으로 코드를 만드는 비중이 이제 24년부터 연도별로 20에서 50, 그리고 26년도부터는 거의 90% 가까이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코드를 안 짜고 무엇에 더 시간을 쓰게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드 작성에서 시스템 설계 파악과 검증으로 축이 좀 많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일의 대부분은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LLM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의 쓰임새를 보면 현재 제품과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런 변경을 가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레이어에 적용해야 좋을지를 생각하고 이를 프롬프팅으로 옮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기능 추가 및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제품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추상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 여기에 시간이 더 쓰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코드 작성 자체를 LLM으로 대부분 위임을 했다 보니까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코드를 작성하기에 바빴죠. 제대로 된 문제 정의를 하기에는 어려웠죠. 이제 비즈니스가 항상 우선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제품과 시스템이 가진 기술적 문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코드로 옮기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 모두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함, 그리고 영업이익을 더 늘리기 위함이니까 더욱 그렇겠죠.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건 그냥 테크니컬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보다는 풍부한 도메인, 산업 지식을 가진 비즈니스에 치중된 개발자가 앞으로 더 귀해지고 살아남기에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술과 지식은 너무 값이 싸졌고 이제는 누구나 프롬프팅만 하면 코드를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개발자가 점점 귀해지겠죠. LLM으로 코드는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도메인과 산업을 이해해야만 정의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LLM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것까지 LLM이 잘한다면 이미 한국의 창업자는 매년 두세 배씩 이미 늘고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문제를 잘 깎아서 정의하는 활동 자체는 매우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이 활동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활동 주체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 비즈니스 제로 투 원의 난이도는 극악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협업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서로 다른 직군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이 줄은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은 항상 데이터 애널리스트에게 맡기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간단한 것은 어느 직군이든 일하다가 자신이 필요한 분석이 있으면 스스로 도구를 만들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AI 툴을 이용해서 질의하고 분석을 맡겨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간단한 UI 수정 정도는 직접 하는 것도 이런 예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이건 그냥 예시가 아니고 사실 실제로 여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AI를 여러 방면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AI를 잘 쓰게 만들어야 하니까 사내 데이터를 누구에게 얼마나 열 것인가, 데이터 종류와 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등의 회사 레벨에서 정책 마련과 시스템 정의가 필요해진 거죠. 당연히 AI가 성숙해질수록 이걸 내다보고 빠르게 이것들을 준비하는 회사가 경쟁에서 앞으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겠죠. AI 바람이 불던 말던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이더라도 경쟁자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 하나가 AI를 바탕으로 더 적은 인력, 더 적은 컴퓨팅 파워, 더 효과적인 마케팅 등으로 점유율이나 매출, 고객 유익 등의 지표에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한 번 뒤엎어진 기울기는 다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그래서 AI로 이변을 만드는 게 앞으로 더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AI 리터러시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AI로 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의 한계를 대충이라도 가늠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대체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아요.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거의 다 하게 될 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조용하게 사업에서, 조직에서 아주 조금씩 어딘가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중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그럼 개발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중요한데, 아마도 지금까지 채용해왔던 것만큼 개발자를 많이 채용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채용 상태가 많이 바뀌었죠,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래 보여요. 개발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코드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문제 정의,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한 제품의 기획, 이것만 똑바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은 개발 타임라인이 쭉 나와 있다면 제품 런칭 그리고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만큼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근데 새로 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과 시스템 모두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예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규모가 큰 회사는 다뤄야 할 제품과 시스템의 크기가 너무 크고 복잡도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운영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들은 개발자 직원을 예를 들어 절반으로조차 줄이기는 어려울 걸로 봐요. 최대로 줄여봤자 한 2에서 30%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죠. 물론 이건 AI 때문이 아니어도 회사의 존재 이유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 그리고 현재 정말 회사가 사업의 본질만을 위해서 채용을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서 개발자의 90%를 해고하고 나서도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I로 인한 해고와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당장 단기적으로는 채용을 줄이되 현재 개발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AI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생산성으로 더 많은 사업을 시도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비즈니스의 비효율을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들이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각이 서면 그때부터 다시 채용이 조금씩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들 중에는 법과 정책에 유독 많이 관여를 받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이곳들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외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사실 불가능한 곳도 있죠. 특히 금융권 같은 곳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분야의 회사들은 AI로 인한 채용 그리고 커리어의 변화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IT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AI를 활용한 생산성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자의 업무 형태가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직군명이 바뀌거나 아예 새로운 직군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해요. 개발자는 PM에 가까워지고 거꾸로 PM이나 디자이너도 개발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에게 가까워졌다고 해서 같은 직군으로 합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커리어 출발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직업적으로 더 가까워졌더라도 전문성은 여전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럼 신입과 시니어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2026년 신입은 채용 자체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피를 보는 세대가 아닐까 해요. 그럼 주니어는 뭘 해야 하나? 제 생각으로는 채용을 아예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가고자 했던 회사들에서 목표를 아예 안정적인 개발자 커리어를 정말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고 그런 회사를 다니는 동안 AI 활용 능력을 최대한 키워두면서 AI 시대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상황을 계속 목도를 해보는 거죠. 지금 이 혼란이 지나야 안정기가 올 거고 나중에 안정기가 왔을 때 그때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정기가 오더라도 손가락만 빨고 있겠죠.